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지훈님의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가오는 미래의 강력한 이슈죠. AI,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과 관련된 석학들, 그리고 비즈니스계의 리더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중요한 책들,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요약 정리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읽기 전의 기대보다 읽고 난 후에 만족감이 나름 괜찮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 성장의 비밀,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가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 성장의 비밀인데, AI 4차 산업, 이러한 혁신들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30-4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유수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대체 왜 실리콘밸리 지역에 그러한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에서 이제 기인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런 실리콘밸리를 모방한 단지들을 조성하고 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결과를 내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실리콘밸리 성장의 바탕이 되는 문화,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히피 문화에서 연유를 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에는 유럽의 이제 성난 세대들,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기성 부모 세대들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형성이 되다가, 그것이 발전되다가 60년대에 핵 위기,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런 참상들 보면서 68 혁명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한 68 혁명의 정신이 또 돌아 또 미국에서, 특히 이 서부 지역에서 이제 꽃 피우게 되는 것이죠. 히피 문화로. 히피가 추구하는 거는 자유, 공유, 공생, 개방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분노하고 권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항거하고 행복에 관심을 갖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징적인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청년기를 바로 이러한 히피 문화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스티브 잡스 선불교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또 인도를 수년간 또 방랑하는 이런 탐구의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이 히피 문화는 이제 물질 문명의 반기를 들잖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물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히피 문화에서 이러한 혁신적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히피하고 접합점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반항과 대안적 삶의 정신이 여러 가지를 이제 뻗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 있어서는 그레이트풀 데드라는 록밴드가 있는데, 당시에 공연을 하면서 이제 카세트 타입으로 옛날에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을 허용을 하고 그 음원들을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라. 뭡니까? 지금의 음원 공유, 이런 모습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이 히피 문화가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부의 히피 중에서 기술의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그냥 물질 문명의 하부적인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행했던 카탈로그가 이제 호러스 카탈로그라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열광을 했던 그런 카탈로그입니다. 이후에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그리도 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명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술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기술이 히피 정신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의 카탈로그인데 태블릿 컴퓨터를 상징하는 그런 제품 모습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당시에 상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중앙
국중식 이런 통제에 대한 반항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개인이 하나의 퍼스널 컴퓨터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하나의 세계를 갖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반항 정신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는 것인데, 자, 세계 최고의 이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가 바로 히피, 새로운 대안적 삶을 모색했던 그러한 인문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인문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차세대 혁신의 리더들, 피터 트리라든가 일론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스탠퍼드 출신들, 그들도 대부분이 철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고민 속에서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고,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학과가 인문학과 컴퓨터 과학을 융합한 상징체계, 시그널, 상징체계에 대한 전공이 있는데, 그것을 전공한 이들이 또 대단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서의 기술 연구, 기술 혁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과 고민의 바탕을 둘 때, 그때야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피의 생활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소유, 무력이 없죠. 무소유, 무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실험 정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역설인데, 무소유와 무력으로 자유롭게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 것, 또 그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물질적 성공도 엄청나게 크게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인류. 메타버스는 일종의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갖게 되는 퍼스널리티라든가,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속에서 갖게 되는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전 그린필드라는 작가가 앞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가상현실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가상현실 게임 오아시스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불교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이게 이제 개인의 의식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사물들은 홀로그램 같은 이런 것이다, 있음과 없음에 대한 이런 아주 깊은 그런 철학적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가상현실을 살아간다, 언뜻 생각하면 야, 그건 무슨 게임이지, 무슨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어떠한 또 다른 의식을 창조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인간 해방 그런 것들이 이런 또 메타버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우리가 여튼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단순한 게임이 될 것인가, 또는 인류의 구원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